이번 시간에는 도성 건축의 개요, 도성 건축의 개요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도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도 서울, 그렇죠? 조선시대로 따지면 서울 성곽, 그 성곽 내부를 도성이라고 합니다. 중에 도시죠, 도시. 도성이라고 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게 서울 성곽이 보이죠, 이렇게. 내부에 이제 경복궁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도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있는데 주례와 고공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례는 뭐냐? 주나라 예법이에요. 주나라 예법 안에 고공기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고공기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고공기는 뭐냐면 도성 건축의 배경을 기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써 있죠. 한자로 장여 저저저저 구절이 써 있는데 이것들을 해석하면은 이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조우사와 면조후시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가운데를 왕이 여기 왕자 써놓으세요. 왕 써놓고 옆에 궁궐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복궁이겠죠. 여기다가 써놓으시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전조후시, 면조후시, 자묘우사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후시는 뭐냐 하면은 왕, 궁궐 앞에는 조정이 있고 정치를 하는 부분이죠. 정치를 서포트하는 걸외각사인 조정이 있고 걸내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궁궐 뒤에는 시장이 있고 전조후시 입에 붙으셔야 돼요. 전조후시, 면조후시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옆으로 좌묘우사 좌측에는 종묘가 있고 우측에는 사직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좌측에는 종묘가 있고 우측에는 사직이 있다. 이 종묘는 뭐냐면은 역대 왕들을 모시는 곳이에요. 역대 왕들 써놓으세요. 역대 왕들을 모시는 곳. 사직은 뭐냐면 곡식의 신과 토지의 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곡식의 신과 토지의 신. 이 사자가 토지의 신, 직자가 곡식의 신, 사직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건 좌측과 우측의 개념인데 조선시대까지는 왕만을 기준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동쪽은 무조건 이쪽이요. 좌측이에요. 현대적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이 우측이죠. 조선시대까지는 좌묘우사. 이쪽은 무조건 동쪽은 좌측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무조건 우측입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왕, 궁궐을 기준으로 좌측, 우측이 개념이 놓입니다. 그걸 좌향이라 그래요. 좌향. 그걸 좌향입니다. 좌향에 따라서 종묘는 좌측, 그리고 사직은 우측에 놓이게 됩니다. 예, 이 점을 잘 알아두시고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줄의 고공기의 계통 여러 가지 있는데, 그쵸? 줄의 파트가 있고, 거기서 고공기라는 파트가 다시 나눠요, 소분류로. 그래서 이제 이 고공기는 뭐다? 그렇지. 그쵸? 도성의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자조우사, 자묘우사, 그렇게 하고 전조후시, 이런 것들을 규율해 놓은 예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이 앞부분은 가볍게 보시다. 여러분, 음양오행설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그렇지. 도교, 그쵸? 도가, 그리고 신선사상. 거기서 비롯된 거라고 그랬죠? 뭐라고? 도교, 도가, 신선사상. 거기서 비롯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행이 있고 상덕, 사령 여러 가지 있는데 오행도 이제 이따가 가르쳐 줄 거예요. 오행 옆에다 써볼까? 목, 화, 토, 금수 써보세요. 목, 화, 토, 금수. 월화수목 금토일 아니야? 목, 화, 토, 금수 그렇게 써놓고 상덕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 목, 화, 토, 금수 이렇게 놓이고 다 알게 돼요. 나중에 이제 사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영험한 동물들. 청룡, 주작,
백호, 현모 이런 것들이 있죠. 저절로 알게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계 네 가지 계절이죠. 그렇죠? 춘, 하, 추, 동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방향도 있습니다. 그렇죠? 동서남북 그렇죠? 동서남북이 있고 가운데도 방향이에요. 그래서 5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도 방향입니다. 색상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오방색이라는 거 있어. 5가지 방 위를 방향을 나타내는 색깔. 그래서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최순실 사건 때 오방 주머니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오방색으로 해갖고 만든 주머니, 색동 주머니. 그래서 오방 주머니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 색상도 놓입니다. 방향이 5개다 보니까 오방색 저절로 알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걸로 옵니다. 제일 중요한 걸로. 저절로 암기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옵니다. 먼저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오행. 아까 뭐라 그랬죠? 따라해 봅니다. 목, 화, 토, 금수. 이것만 외우면 다 해결돼요.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 목, 화, 토, 금수. 목, 화, 토, 금수. 그래서 오행이 목, 화, 토, 금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수다음에 뭐죠? 그쵸? 다시 목이에요. 돌아가요. 그래서 이 순서가 역행하거나 건너뛰면 안 좋아요. 목에서 토로 건너뛰거나 이러면 안 좋아요. 이 순서가 역행해도 안 좋아요. 그래서 목화, 토금수, 목화, 토금수 이 순서대로 흘러야 사람한테 좋은 겁니다. 그쵸?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할 게 오상입니다. 오상은 많이 들어보셨죠? 인이 예지신 따라해봅니다. 인이 예지신. 오행은 뭐라고? 목화, 토금수. 계속 따라하세요. 목화, 토금수, 목화, 토금수.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오상은 뭐다? 인이 예지신. 이거 중고등학교 때 외웠던 거죠. 인이 예지신. 그리고 사단은 뭐다? 신자를 뺀 인이 예지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인의 예지. 그래 여러분들은 여기서 암기하실 건 다 알고 계세요. 목화, 토금수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화살표만 기억하세요. W자가 약간 기울었죠. 이거를 이 화살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화살표만. 차례대로 목, 화, 토, 금, 수예요. 5방위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 화살표만 기억하시면은 완전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 화살표 목, 화, 토, 금, 수 이것만 암기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거죠. 이제부터 차례대로 쫓아옵니다. 저절로 다 알게 돼요. 보겠습니다. 그쵸? 이 목 쪽은 뭐죠? 목이 있는 쪽은 그쵸? 동쪽이며 좌측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황제니까 왕이니까 좌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준으로 우측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아시면 되고 그쵸? 이 화 쪽은 뭐예요? 남쪽이죠? 네, 남쪽이고 그리고 금 쪽은 뭐예요? 그쵸? 서쪽이며 우측입니다. 서쪽이면서 좌양에 따라 우측입니다. 그리고 수쪽 방향은 뭐예요? 북쪽입니다. 수쪽 방향은 북쪽. 가운데도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방향이 5군데, 5가지 방향이 있는 겁니다. 아셨으면 됐고, 다음엔 이제 보셔야 될 거. 가운데는 이제 중자예요. 그렇죠? 가운데 중. 그래서 방향이 5개라는 거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제 사계절, 춘, 하, 추, 동으로 놓입니다. 춘, 하, 추, 동. 뭐라고요? 계절이? 그쵸. 추나 추동. 춘, 하, 추, 동. 이 순서대로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은 인황이라고 해요. 사람이고 황제죠. 황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황제만 보더라도 가운데 토를 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토용과 장하가 있습니다. 이 토용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토용 밑에다가 계절의 사계절의 중간 써놓으세요. 토용. 사계절의 중간을 토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침 흑토자가 들어가서 가운데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도 있지만은 토용 자체는 사계절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목과 화 사이에도 있었고 화와 금 사이에도 있고 금과 수 사이에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사라지고 하나만 뜻합니다. 뭐?
그쵸? 여름의 중간을 토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의미는 사계절의 중간,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여름의 중간, 이게 여름이잖아요. 여름에서 그 가을 넘어갈 때 중간, 그거를 토용, 여름의 중간을 토용이라 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토용은 뭐다? 원래는 사계절의 중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총 4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다? 여름의 중간을 뜻해서 가운데 하나의 의미로 많이 쓴다. 토용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장하, 여름이 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이게 뭐냐면 해가 긴 여름을 뜻합니다. 장하. 여름에 들어가서 하지처럼 해가 길어졌다가 그 다음에 가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장하. 그래서 해가 긴 여름을 뜻합니다. 장하는. 그리고 음력 6월 정도를 뜻해요. 음력 6월 정도면 우리 진짜 하지 더울 때, 그쵸? 8월경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황, 인황은 당연히 황제인 여기를 뜻하고 토용도 가운데를 뜻하고 장하도 가운데를 뜻한다. 이거를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장하, 토용은 가운데를 뜻한다는 거. 그래서 추나 추동과 계절과 같은 의미로서 토용, 장하로 가운데를 뜻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색깔과 사령, 상징하는 동물들을 따라볼게요. 자청용, 우백호, 우리 알죠? 여기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목 쪽은 청색의 용을 뜻하고요. 금 쪽은 하얀 상의를 뜻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남주작, 그쵸? 남주작, 북현무, 알죠? 이 주자가 인주할 때 주자예요. 도장 찍는 인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곧 그렇지. 불굴주자예요. 불굴주자. 불굴주, 북현무, 거무련, 현무. 거북이처럼 생긴 동물인데 이게 현무.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색깔과 상징하는 동물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제가 황제를 뜻한다고 얘기했죠.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황제를 뜻하고 이 동쪽은 태자를 뜻하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쵸? 태자를 보러 갈 때 어디 가죠? 동궁전에 듭니다. 왕들을 보면은 동궁전에 납시죠. 태자를 만나러 태자와 태자빈을 만나러 동궁전. 그러니까 주로 동쪽 궁궐에 태자와 태자빈이 머물기 때문에 동궁 그런 의미를 뒀던 거고요. 서쪽은 뭐겠어? 황후, 왕비의 그쵸 처소가 놓입니다. 그래서 서쪽은 왕후, 황후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쵸 전조 후시 아니야. 그래서 앞부분에 화 쪽은 조정이 놓이고 뒤쪽은 시장이 놓여요. 그래서 다 방향에 따른 그쵸 위치에 따라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뭐 있죠. 위쪽에 뭐야? 그쵸 좌묘 우사 그쵸 좌측에는 종묘가 그리고 우측에는 뭐지? 그치 사직의 좌묘 우사도 있었고 그리고 동쪽을 가리키는 문은 흥인지문. 이제부터 인이예지신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인이예지신 이걸 오상에 대해서 알아요. 그쵸 동대문이 뭐예요? 흥인지문. 그쵸 그 인자가 동쪽을 뜻한다는 거 알았고 또 남대문은 뭐야? 숭례문. 그 예자가 남쪽을 뜻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뭐야? 돈이문. 돈이문을 알고 있어요. 의자가 서쪽을 뜻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돈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은 예전엔 숙정문이 있었고 숙청문이라고 됐는데 이것이 새롭게 홍지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이 예지신에서 지를 뜻하는 홍지문이 북쪽을 의미하게 돼요. 뭐 하나 빠졌죠? 오상에서? 그쵸. 신자가 빠졌죠. 그건 어디 있느냐? 우리 여러분 다 알아요. 그쵸. 우리 종각역에 가면 뭐 있어? 보신각종 있죠? 그래서 가운데 보신각의 신.
그래서 인, 의, 예, 지, 신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혼자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래서 흥인지문 다 나와 있고 각각의 방위별로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쪽은 평화를 상징하고 남쪽은 행복을 상징하며 가운데는 권력이죠. 황제니까. 그리고 서쪽은 비애, 죽음이죠. 보통 이거는 시체나 드나드는 문이에요. 북문은 공망상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외우기 힘드시면 이쪽은 좋은 뜻, 이쪽은 나쁜 뜻,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좋은 뜻, 나쁜 뜻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예, 그 얘기를 하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또 하나 흥인지문 같은 경우에 다른 대문들하고 달리 뭐가 다르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글자죠. 원래 흥인지문은 흥인문이었어요. 본래 이름이. 흥인문이었는데 이 갈지자가 들어갔죠. 이 갈지자는 용을 상징합니다. 드래곤. 써놓으세요. 드래곤을 상징합니다. 용. 그래서 고종 때 보니까 고종 때요. 고종 때 보니까 이쪽 지세가 안 좋아요. 땅이 낮고 산이 별로 없어. 인왕산 쪽만 하더라도 뭐 인왕산 호랑이 이렇듯이 산세가 험하고 호랑이도 뜻하잖아요. 그럴 정도였는데 이쪽은 지세가 낮고 동대문 쪽이요. 흥인지문 쪽. 그래서 지세가 낮고 안 좋아요. 그래서 비보풍수라고 그러죠. 풍수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네 글자로 만들면서 용을 상징하는 갈지자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고종 때예요. 그래서 흥인지문이 네 글자가 된 겁니다. 그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죠. 숭례문이 다른 대문들과 달리 뭐가 다르죠? 그쵸. 세로로 써 있습니다. 현판을 세로로 쓴다는 것은 폭포, 물을 뜻해요. 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있는 곳이 어디죠? 그쵸. 서울대가 있는 관악산이죠. 이 관악산이 불의 산이에요. 불의 산. 그래서 관악산의 화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숭례문의 현판을 세로로 씁니다. 숭례문의 현판을 물을 상징하는. 그래서 숭례문은 세로로 써 있다. 관악산의 화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게 다 비보풍수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보게 되면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되실 텐데 이태극이 두 개, 한국 건축사든 뭐 문화사든 두 개를 딱 들이대면서 상징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리고 또는 세 개를 딱 들이대면서 상징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두 개 들이대면 대부분 양인 경우가 있고, 세 개를 들이대면 천지인을 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이태극 같은 경우에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푸른 동해 바다에 해가 떠오른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청색은 음을 뜻하고 차가운 바다, 그리고 적색은 양, 뜨거운 태양, 음양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태극 같은 게 뭘 의미하냐면은 천지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청색의 하늘, 그렇죠. 그 붉은 땅, 흙의 색이죠. 붉은색은. 그리고 중간색인 황색은 사람, 이렇게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